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문법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문법 이야기 계속 드리지만요, 우리 초등에서 문법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하고 어떻게 공부 좀 해야 되는지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초등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초등 공교육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공교육에서 우리 배우고 있는 것들 잘 배우고 있는지 그거부터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거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초등 5, 6학년 정도가 되면은 공교육 교과서에서도 문법, 그래머를 다루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천천히 이제 문법을 시작하면 좋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문법, 어법 문제들만 가득 있는 그런 문제집을 풀어야 할까요? 네, 사실 제가 초등 문법 교재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초등생을 위한 문법 교재가 딱 이렇게 좋다, 이것만 하면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중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한 문법책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문법책을 다 떼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중학교까지 문법 사항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3까지 나오는 문법을 사실 초등 고학년의 초등용 문법 교재라고 하면서 많은 출판사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초등학생들이 초등식에 다 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과정상에서 초등에 배워야 될 것, 그리고 중등에 배워야 될 것들이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그 내용들을, 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그 내용을 이제 고지를 해주기 때문에요, 출판사들이 그 안에서 문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로 교과서를 만들기 때문에 그 이상의 범위에서 뭐 시험 문제가 나온다거나 활동을 한다거나 평가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려운 문법들은 사실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인지 수준이 될 때, 그러니까 6학년 겨울방학 이후에 한번 훑어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초등에서는요, 아주 쉬운 기초적인 문법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 시기에는 굉장히 반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려요. 의사소통 중심이기 때문에 3, 4학년에서는 그 패턴 드릴 있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그 패턴 드릴, A, B 대화를 무한 반복해주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5, 6학년 때는 가장 기본적인 문법 사항들을 많이 반복해 주셔서 그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쓰기로 잘 나와야지 그게 진짜로 문법을 아이들이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분사구문 떼야 되는데 그리고 뭐 관계대명사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현재 완료나 뭐 가정법 이런 것들 다 중학교 후반에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 내용들은 사실 제가 쓴 책, 요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년별로, 그리고 그 초등에서 그리고 중등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도 제가 부록으로 다 담아놨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요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법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이 있어요. 뭐냐면 초등 교과서에 5, 6학년 정도 되면은 문법 내용이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단락글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리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지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이제 문법들이 나올 거예요. 어딘가에 s가 붙어 있고 어디에는 can, will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 게 나왔을 때는 앞에 he나 she일 때도 뒤에 동사 원형이 오고, 이런 규칙들이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나이예요. 5, 6학년 정도 되면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증이 생길 때 그러면 그게 어느 파트에 나와 있는지 그거를 문법책에서 거꾸로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법 교재를요, 차례대로 풀지 말라입니다. 문법 교재 차례대로 푸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실 제일 처음에 문장의 구조라고 해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전부 다 나오는 그런 교재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재는 사실 아이들이 그냥 드릴처럼, 그리고 습관처럼 빈칸 채우기로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그 문장의 5형식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분적인 문법들, 현재 시제에서 he나 she일 때, 3인칭 단수일 때는
s를 붙인다. s를 붙이는 규칙은 s 또는 es를 붙이는데 그것의 규칙은 뭐지? 라고 세부적인 것들, 그리고 시제도 단순 시제, 현재나 미래, 과거 이렇게 있잖아요. 과거 시제를 우리가 배울 때 과거의 형태들이 불규칙한 동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형태들을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암기해보고 외워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훨씬 초등시기에는 필요한 과정이에요. 이 과정들이, 이 훈련들이 잘 되어 있어야지, 기초적인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 우리가 조금 어려운 개념의 그런 문법 사항들을, 그리고 영어의 어떤 규칙이죠. 그런 것들을 알려줬을 때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휘가 많이 쌓이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 3단변화 그 동사의 불규칙 변화들을 외우게 되면은 동사들이 굉장히 친숙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어려운 문법들을 얹어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처음부터 우리 기초는 싹 무시하고 그것부터 어려운 것부터 하면은 아이들이 문법을 다 질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거, 아주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온다. 조동사에는 이런 종류가 있어. 그리고 현재 시제에서 현재 앞에 3인칭 단수 he, she, it 이런 것들이 오면 s 또는 es가 붙는데 여기에는 이런 규칙이 있어. 그리고 과거형을 만들 때는 d나 ed를 붙이는데 이런 규칙이 있어. 그리고 불규칙 동사는 이렇게 변해.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 있잖아요. 단수명사, 복수명사가 있는데 앞에 또는 on을 붙여. 뒤에 복수일 때는 s나 es를 붙이는데 얘도 불규칙이 있어.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나 현재 시제에서 앞에 3인칭 단수일 때 s나 es가 붙는 것과 복수명사냐 단수명사냐 이거에서 s나 es를 붙이는 것이 아이들이 굉장히 헷갈려해요. 그거를 헷갈려하는 이유는 동사에 es가 붙느냐 명사에 s가 붙느냐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뭐가 필요해요? 팔품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들이 문법을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문법 교재에서 차례대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요, 필요한 사항들을 먼저 학습하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학습을 하면 됩니다. 그 쉬운 거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님들이 옛날 옛적에 중학교 때쯤에 배웠던 그런 기초적인 문법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품사, 그리고 단순 시제들, 그리고 기본 조동사들, 그리고 일반적인 s나 es, 그리고 ed 붙이는 규칙들, 그리고 명사의 단수명사, 복수명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부터 아이들이 쉽게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훈련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단순 시제를 넘어서 이제 완료 시제라든지 단문을 벗어난 복문, 그때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알려주시면 아이가 훨씬 따라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문법 교재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과잉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기본적인 이제 문법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인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설명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5학년 또는 4학년 친구들이 미리 보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 아이가 설명을 보고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스스로 그걸 보고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아직 문법을 할 단계가 아니라거나 또는 선생님의 설명이 필요한 그런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초등일 경우에는 사실 문법을 완전히 마스터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기초적인 문법 사항들을 이제 그 기본 규칙들을 배우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도하게 과잉학습하지 마시고요. 적정 수준에서 적정 나이에서 적정한 교육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